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SK바이오팜을 좀 기준 잡고, 자, 여러분들께서 거래량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싶어하는 그 세력, 과연 정말 세력이 있는 걸까? 아니면 혹시 있다면 그들이 원하는 게 뭐고 그들의 발자취가 어떻게 되며 앞으로의 어떤 움직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석하고 좀 기준 잡는 법에 대해서 저만의 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워낙에 좀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제가 좀 판단하고 파악하고 있고 분석하는 방법들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만 하셔서 요런 식으로도 좀 먹히는 종목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 또 써먹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같이 브리핑을 좀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제가 기존에 우리 드림텍이나 이런 종목들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실시간으로 갑자기 제가 게릴라성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주를 장중에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 한 번씩 매매해 보시면 또 좋은 성과가 있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일단 요 세 가지 주제로 좀 깔끔하게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세력이 정말 있을까? 그쵸? 그리고 2번 진짜 거래량을 확인해라. 이건 또 무슨 말이야? 거래량 뭐 여기 좀 다 표시되어 있는데 진짜 거래량을 확인하라는 건 또 무슨 소리야? 그쵸? 요것도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 자, 어쨌든 뭐 여러 가지를 제가 분석을 하고 판단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매수를 해야 되냐 매도를 해야 되냐를 판단하는 거는 지금 당장의 주가가 오르고 있냐 빠지고 있냐 혹은 빠지다가 돌리고 있냐 아니면 오르다가 다시 또 꺾어서 내려오고 있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추세가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이 매수나 매도를 통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또 혹은 손실을 줄이고 익절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갈려지는 거죠. 그래서 추세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매매에 어떤 그런 신호를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저는 이제 추세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어디까지는 뭐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요거 뜻이 맞는 분들은 다른 종목에도 한 번씩 입혀 보시면서 시장을 좀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력이 정말 있을까? 자, 세력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뭡니까? 세력의 정의가 뭐예요? 사전적 의미로 따지면요, 어떤 속성이나 힘을 가진 집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에서도 어떤 힘이 가장 센 혹은 다수, 뭐 소수가 될 수도 있고 다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누구 이 종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시가총액이 뭐 얼만데 그 안에서 지금 유통 물량 수가 뭐 어느 정도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갖고 흔들 수 있는 그 집단, 혼자는 아니겠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 집단을 세력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또 그 중에서 메이저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외국인, 뭐 기관금투, 연기금 뭐 등등 이렇게 있어요. 그럼 개인은 해당이 안 되냐? 개인도 세력으로 해당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SK바이오팜을 놓고 한번 보자고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공모 청약받았던 물량들이 아직 안 나간 물량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리스크로 작용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수급표로만 이렇게 놓고 보자고요. 수급 동향만 딱 놓고 봤을 때 어때요? 기관 쪽에서 굉장히 매집을 많이 했어요. 자, 사실상 수량으로 보면 개인이 더 많은데, 자, 개인과 나머지 메이저 수급들의 세력들의 어떤 메이저 세력들의 힘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기본 몇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기관 금투 혹은 뭐 투신 연기금 외국인 이런 메이저 세력들은 소수예요. 개인에 비해서 소수의 인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개인은 너무 많은 다수고, 그럼 결과적으로 외국인 기관 금투 이런 메이저 세력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방향성을 맞춰서 어떤 그러니까 뭐 호가를 조작한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주가가 오르기 위한 조건들을 맞게끔 매매를 하는 그런 소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집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들은 지금 당장에 어떤 예를 들어 뭐 한 1,000억 원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호가창에 걸려있는 물량이 1,000억이다. 그러면 그거를 당장 주가가 오를 수 있게끔 매매를 하면서 올리는 방향성을 좀 잡아주는 그렇게 결집력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싸게 살려는 성향 때문에 기다렸다가 떨어지면서 하고 떨어지면서 하자. 그럼 결과적으로는 떨어지는 걸 살 때는 내던지는 물량만 받아주는 꼴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됐을 때 호가창에 단순하게 놓고 보면 매도 사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체결의 원리에 대해서도 제가 VIP 회원님들께는 교육을 다 해드리긴 했는데,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체결 원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세요. 이렇게 호가창에서 빨간 글씨 띄우는 게 어떤 의미고 파란 글씨 띄우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단순하게 매수가 들어오네 매도가 들어오네 동시효과네, 맞아요, 맞는데 이게 만들어지는 원리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초보자분들께서는. 그렇게 했을 때 개인과 그리고 나머지 메이저 세력의 차이가 뭔지 그런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세력이 누구냐 이렇게 뭐 본다면, 사실상 세력은요, 뭐 예를 들어 주식마다 좀 틀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메이저 세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좀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이저 세력들의 움직임이 좀 크죠. 왜냐면은 뭐 보통의 자금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근데 보통 중소형주 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유통 물량 수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시가총액 1000억 기준으로 했을 때 100억 원만 가지고 움직여도 10%에 되는 물량이에요. 그 정도면 순간적으로 주가를 충분히 흔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는 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게 눈에 보이는 세력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을 구분할 때는, 뭐 많은 분들이 뭐 거래량을 봐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뭐 맞아요, 맞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세력은 이 종목에서 어떤 특정 그 집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많이 들고 있냐, 결국엔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뭐 어떤 액션을 취하든지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할 것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려면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다수는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종목에 뛰어들 때는 어쨌든 수익을 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뛰어들어요. 공매도도 마찬가지고 일반 우리 매수세로 이런 세력들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차익 시세를 얻기 위해서 매수를 하고 매매를 한다라는 거죠. 그거는 다 똑같아요. 공매도를 제외하고는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공매도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다 목적은 똑같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기관, 개인 뭐 이런 식으로 좀 매집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누가 가장 좀 큰 손이겠냐, 요거를 좀 구분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연기금 특성상 단타를 하거나 뭐 빠른 매매를 하는 스타일은 또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묵직하게 좀 꾸준하게 가져가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뺍시다. 안전하게 수급으로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개인 아니면 기관인데, 개인이 뭐 한 65만 주 되더라도 기관이 20만 주가 더 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충분히 흔들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은 다수잖아요. 기관은 약 19만 주 가지고 결집력 있게 액션을 취하면 분명히 주가를 흔들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은 결집력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당한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뭐 기사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이슈들이라도 다 갖다 붙여가지고 주가를 분명히 움직일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그렇게 어떤 매집을 하더라도 그 사후에, 그 뒤에 어떤 액션들이나 움직임에 대해서는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을 해요. 하지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놓긴 잘 사놨는데 더 떨어지지 않게는 할 수 있지만 사후에 컨트롤이 안 됩니다. 매수를 한 그 뒤에, 결집 뒤에, 그러니까 매집 뒤에 컨트롤이 안 돼요. 그 차이예요. 기관과 개인의 차이가. 자, 그러면 과거에 삼성전자를 한번 보자고요. 삼성전자. 제가 삼성전자 분석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개인이 엄청나게 샀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만큼에서 개인이 엄청나게 사들였어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자, 어디까지 놓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요때 당시에요. 요만큼일 때 일단은 올해 들어서 우리 한 6월까지, 5월 말까지 개인이 우리나라 양대 시장에 매수를 한 순매수 금액이 약 33에서 35조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9.8조 정도가 삼성전자를만 매수를 했어요. 삼성전자 한 종목에만 9.8조를 매수를 했어요. 자, 좋습니다. 지수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게끔 뭐 개인이 잘 사들었어요. 잘 샀어요. 근데 어때요? 이때 당시에 우리 4월달, 5월달 엄청난 V자 반등이 나왔었죠. 엄청난 V자 자, 코스피로 한번 볼게요. 자, 3월달 폭락 뒤에 어때요? 4월달, 5월달, 6월달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땠어요? 삼성전자 못 갔잖아요. 4월, 5월 횡보만 했어요. 그쵸? 이유가 뭐예요? 개인이 잘 사들였는데 그 뒤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더 떨어지지 않게는 잘 해놨는데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관 쪽에서 난리가 났죠. 이제 오케이, 자, 지수는 안 떨어지게 잘 받치고 있으니 우리는 다른 데서 좀 뽑아먹고 와볼게. 카카오 올려, 네이버 올려, 뭐 또 뭐 있었나요? 완전 뭐 현대차 이런 거 제외하고는 지금 트렌드에 맞는 뭐 언택트 종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삼성 SDI나 LG와 같이 또 전망이 좋은 그런 업종들 싹 다 이유를 불문하고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다 던지고 나와가지고 개인한테 떠넘기고, 이제 안 간 놈이 뭐냐? 삼성전자 안 갔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거 안 갔잖아요. 뒤늦게 뛰어들잖아요.
뒤늦게 뛰어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 팔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기술적 분석 나중에 제가 또 한번 팁을 드리겠지만 이평선이 수렴했을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이평선이 수렴했을 때는 저 당시 이평선이 수렴한다는 거는 이 수렴과 확장에 대한 그런 기본적 원리는 엄청난 시세가 상방이든 하방이든 한번 나올 준비가 되는 단계예요. 그렇게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 좀 편안한 어떤 그렇게 조건을 갖춘 그 순간이 저런 건데 저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교육을 좀 해드릴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VIP 회원님들께 제가 교육을 다 해드렸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어쨌든 개인과 이제 메이저 세력의 차이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세력을 찾으려고 그렇게 막 하신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집에 우체통에 우편을 놓고 간 우체부를 계속 내가 누군지 좀 찾고 싶어가지고 쫓아다니는 거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그냥 필요한 것만 얻으면 돼요. 우편만 받으면 되는데 우체부가 누군지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뭐 문제가 생기면 찾아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편만 똑바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 종목에 누가 좀 많이 갖고 있냐 그것만 좀 찾으면 어쨌든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세력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다 똑같이 차익 실현으로밖에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목적성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종목을 많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세력이 누구냐, 그 주체가 누구냐, 주포가 누구냐 그것만 파악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공매도가 열릴 때까지는. 아시겠죠? 좀 말이 너무 길었는데 어쨌든 뭐 세력이 정말 있냐라고 하면 뭐 있긴 있습니다. 그런 이제 큰 어떤 결집력을 갖고 움직이는 자금을 좀 컨트롤하는 그 불특정 어떤 그 누군가 어떤 집단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세력이라고는 표현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세력을 찾을 때는 여러분들 세력이 누구겠냐고 막 이렇게 사람 찾듯이 찾는 게 아니라 뭐 흥신소 마냥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저런 식으로 이제 목적성이 같을 때 가장 이제 자금력이 가장 크고 또 가장 많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어떤 집단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면 되시고 이렇게 대기업 같이 큰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주체 동향을 수급 동향에 따라서 저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지만 좀 작은 기업들은 저렇게 눈에 띄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단 SK 바이오팜 기준으로는 좀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나 이런 쪽의 수급 동향을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그래도 도움이 되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좀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자, 진짜 거래량을 확인을 해라. 진짜 거래량. 이거 전에 SK 바이오팜에서 먼저 추세 전환 신호 찾는 것부터 한번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3번 먼저 설명하고 2번 드릴게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해요.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어디서 사야 될까요? 오늘 이렇게 뭐 윗꼬리 좀 만들었으니까 사야 되나요? 이렇게만 보면 5일선 저항 맞은 것 같은데 이거 사야 돼요? 심지어 거래량은 음봉 최근 2개에서 거래량이 실렸는데 이 거래량 합치면 이게 지금 그 정도 시세도 안 되는데 이거 사야 될까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 다음날 5일선 위로 올라탔죠. 5일선 위로 올라타고 그 다음날이 이제 매수 날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HLB에서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자, 하락하고 있을 때 제가 HLB를 여기서 영상 한번 말씀드리고, 자, 여기 양봉 떴을 때 한번 영상 찍어드렸고, 여기 윗꼬리 달렸을 때 이렇게 3번 제가 찍어드렸어요. 크게 어떤 언급을 드릴 당시가 이렇게 한 번, 2번,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뭐냐? 윗꼬리가 한번 저렇게 크게 달린 거, 특별한 이유 없이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거는 어떤 신호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락을 쭉 보이다가 윗꼬리가 터진 거는 뭔가 입질이 온다. 우리 낚시할 때 입질 온다. 요렇게 좀 파악을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매수 타점은 어디냐? 5일선 위로 이렇게 일단은 윗꼬리가 터졌다라고 했을 때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1차 신호고요. 이 두 번째 신호는 뭐냐? 5일선 위로 종가가 안착 마감했을 때 이제 이때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일째 이때가 매수 날인데 어디서 매수를 하냐? 시가 밑에 5일선 지지받는 요 아랫꼬리, 여기가 매수 포인트예요. 여기서 잡으면 돼요, 여러분들. 자, 바이오팜 볼까요? 올라가요. 신호 한번 떠줬습니다. 자, 그러고서 똑같이 지금 5일선 위로 안착은 해줬어요. 근데 단점이라면 거래량이 좀 적어요. 요게 좀 리스크니까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럼 오늘도 이 금요일도 믿을 수 없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날 시가가 어디서 찍히든 아랫꼬리 내리면서 5일선에 지지받는 걸 확인하는 자리에서 잡으면 추세 전환에 맞는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LET 한번 볼까요? LET. LET는 사실
5일선 위로 올라와 줬죠. 5일선 위로 올라와 줬고, 자 여기도 보세요. 윗꼬리 만들어주고 5일선 위로 올라온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거래가 넘어갔고 음봉이라서 일단 패스. 그 다음에 5일선 위로 올라와 줬는데 매수를 못했어요. 왜? 아랫꼬리가 없어. 그래서 매수를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아랫꼬리에서 매수를 했는데 절반 이제 여기서 그냥 차익 실현을 했죠. 절반 3%가 됐든 2%가 됐든 일단은 거두고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일선 밑에서 여기서 살려고 했더니 이게 빠져버리네.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은 여기서 약손절을 했습니다.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약손절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냥 여기서 수익 본 거 여기서 다 반납한 거라서 뭐 그렇게 큰 손실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좀 기다리는 거죠. 다시 기다리다가 5일선 위로 올라와주는 그 의미 있는 거래가 실린 자리를 찾으면 되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날 시가 밑에 사면 되잖아요. 시가 밑에 여기 사면 돼요. 아직 뭐 이게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여기가 지금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인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른 종목들 한번 다 보세요, 여러분들. 자, 세경하이테크라는 종목으로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드려봐 드릴게요. 자, 주가 계속 하라 그래요. 주가 계속 하라 그래. 자, 그다가 여기 이제 한번 윗꼬리 터지면서 5일선 위로 올라왔죠.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밑에 꼬리에 사라고요. 그럼 올라가잖아요. 여기서도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윗꼬리 샀으면 이날 당일 차익 실현을 했겠죠. 단타로 접근했으면. 그렇죠? 한 2%대긴 하지만. 그러고 나서 뭐 빠진다. 5일선 안 깼으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5일선 깼다. 그럼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하든지 약손절.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한 몇 프로 안 되겠네요. 2%, 3%대. 그러고 딱 기다려요. 다시 또 5일선 위로 올라오면은 관심 갖고 5일선 밑에서 또 꼬리 내릴 때 매수하고 그러면 또 5일선 안 깨면 가져가고 여기서도 차익 실현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깼으니까 여기서 또 손절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하나씩 살펴보면 분명히 또 이런 식으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린 게 5일선을 전환할 때 추세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제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영상이 길어져서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더 해드릴 건데 1차적으로 어떤 건지에 대해서만 조금씩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2번 진짜 거래량을 확인하라. 자, 진짜 거래량을 확인하라라는 건요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거래량 지표 있죠. 이거는 선행성 지표일까요? 후행성 지표일까요? 후행성 지표예요. 체결이 된 수량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럼 장 중에도 이렇게 거래량이 점점 올라오죠. 체결된 수량들이. 이거는 결과적으로 체결이 된 거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거래가 점점 붙네요 라고 하는 거는 이걸 보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후행성 거래 지표인 거죠. 후행성 지표가 되는 건데, 후행성 지표를 보고서 우리가 매매를 하면 뭐합니까? 이미 다 체결한 거 가지고 보면은 뒤따라가는 거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개인들이 고점에서 물량 받아주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래량이 점점 실린다. 와, 거래량이 점점 실리네. 전 거래량보다 좀 돌파를 했어. 여기 사보자. 와, 물렸다. 맨날 이런 거잖아요. 맨날 이러잖아요. 그러면 선행성 거래량이 뭘까요, 여러분들? 제가 드림텍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드림텍 당시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16일날 VIP 회원님들께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언급을 좀 드린 건데요. 자, 호가 물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여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개장하고 나 오전장이었을 거예요. 오전장에 제 기억으로는 여기가 8만 대 한 얼마였더라? 한 35,000 정도인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기억으로는. 어쨌든 둘 다 10만이 안 넘었어요. 근데 점심 먹고 들어와서 차트도 뭔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34만 대 17만 8천이에요. 그래서 호가도 특정 어떤 구간에 이렇게 딱 뭉탱이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만큼 이런 게 아니라 골고루 분포가 돼 있어요. 여기도 골고루 분포가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 엄청난 다수가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날이 바로 16일 이날이죠. 그리고 저때 당시에 분봉으로 놓고 보시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요.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딱 오르기 전에 여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30분봉 기준으로는. 그걸 어디서 말씀드렸습니까? 여기 실시간 추천주 이 영상에서. 자, 일본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때 당시에 그렇게 이 종목을 실시간 추천주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30분봉에서 여기 2개 올라온 자리. 그렇죠? 여기 2개 올라온 자리. 여기서 지금 빨리 여러분들한테 우리 단타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영상 마무리할 때쯤 돼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 저도 보면서 좀 놀랐어요. 자, 호가창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어요. 38만 주 이때 당시에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11,850원까지 늘어나고 있었어요. 자, 이거 지금 여러분들 심상치가 않다. 엔딩 제가 클로징 녹화하고 있는데도 계속 올라가지고 마지막에도 이렇게 한 번 더 언급을 드렸어요. 12,000원까지 갔다. 근데 이거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인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10%나 여기서부터 10% 가까이나 급등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쵸?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물론 이 종목을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당시에 못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팩트는 뭐냐? 팩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팩트는 선행 거래량을 보기 위한 선행 지표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기 여러분들 차트에 띄워놓은 거는 다 후행성 지표예요. 후행성 지표. 캔들도 따지고 보면 후행성 지표예요.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게 호가창에서 체결이 되고 호가창의 위치를 결국에 차트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란 말이죠. 호가창에서 계산대에서 계산이 이루어져야 옆에 얼마인지가 찍히잖아요. 그쵸? 지금 그러면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딱딱딱딱 찍고 있는 게 호가창이라고요. 호가창. 그 다음에 지금 거기다가 이게 얼마야 라고서 금액이 쌓여가고 있는 게 이 차트고, 차트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차트라는 의미 자체가 원래는 시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그 불특정 다수들의 어떤 심리를 도표화해 놓은 게 차트예요. 차트의 정의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럼 뭐예요? 결국에 다 여러분들이 보는 건 후행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오르기 위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그 갖춤에 대해서 기준 잡고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뭐 중장기적인 거 빼고 일단 단타적인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필명이 단타수장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호가창을 해석을 하고 호가창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지금 오를 수 있는 종목, 내가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조건, 돈을 벌기 위해서 갖춰진 조건을 읽을 수 있는 게 호가창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거를 저는 이제 VIP 회원님들께 교육을 해드려요. 왜? 저는 매수를 잘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떨어지고 있을 때 못 사겠어요. 음봉에 못 사겠어요. 왜 못 사요? 왜? 떨어질 때 사야지 왜 오를 때 자꾸 살라고 하냐고. 잘못된 거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바꿔야 될 거 아니냐고. 난 1%라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 그러면 주식하면 안 되죠. 1, 2%, 2, 3%대 손해 감수하고서 10%, 20% 먹으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바꿔야죠. 너무 보수적으로 할 거면 그냥 장기 투자하시고. 매매와 투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매매는 사고 팔고 하면서 농사를 좀 잘 지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어떤 시세가 나올 때 그 차익 실현을 깔끔하게 해가지고 내가 기분 좋게 수익을 보고 싶은 거고, 장기 투자는 나는 이제 은행 적금도 안 넣는다. 좀 장기적으로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기업의 어떤 성장에 직접 내가 또 이렇게 어떤 뭐랄까요, 투자를 하면서 경영권을 얻어가면서 기업이 성장했을 때 나도 거기에 대한 뭐 배당도 받을 수 있고 주가의 차익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거의 목적이라면 투자를 하시고, 나는 자금이 많지는 않아, 장기적으로 가져갈 성격이 못 돼, 그냥 꾸준하게 조금씩 돈을 벌고 싶어, 그러면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둘 다 똑같이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건 똑같아요. 누가 잘 됐고 누가 잘못됐다는 없습니다. 단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는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VIP 회원님들하고도 많이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이 자꾸 길어지니까 제가 오래 녹화는 못하겠어요. 다음 영상을 하나 더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차라리 거기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해보고 또 추천주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뭐 세력이 진짜 있겠냐, 그리고 진짜 거래량을 좀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추가 매수를 하거나 하는 거 정말 바보같이 그냥 뭐 지금 여기 보시면 보세요. HLB처럼 정말 바보같이 60선에 지지 받네. 이게 어딜 봐서 지지예요. 이게 어딜 봐서 지지입니까? 아직 컴퓨터가 잠깐 렉이 걸리네요. 자, 이게 어딜 봐서 지지예요. 지지를 받으려면 아래 꼬리를 만들어야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근데 윗꼬리를 만들고 있는데 무슨 지지냐고. 그리고 여기 음봉을 다 감쌌으니까 이게 지금 반전이라고요? 왜? 앞에 음봉은 뭔데 그러면? 얘네는 뭔데? 이건 하락 아니에요? 심지어 거래량이 최근에 3개나 더 실렸는데, 그럼 음봉 이거 하나로 봐야지 적어도. 그 중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지금 다시 상승 전환 신호냐고 이게. 그렇죠? 낚이지 말고 속지 말고 근거 없는 거에다가 자꾸 여러분들 기대지 말고, 그냥 조금 내가 한 템포 좀 늦더라도 완전 밑바닥 꼭지점에서 최저점에서는 잡지 못하더라도 확실한 데서 잡자고요. 확실한 데서. 그럼 뭐예요? 추세를 돌리고 그나마 싸게 잡기 위해서 아래 꼬리에서 잡고 이런 자리에서 잡자고요. 아시겠죠? IQ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VIP 회원님들이 이날 4만원 밑에서 잡았어요. 4만원 밑에서. 4만원이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에요. 여기서 잡았어요. 꼬리에서. 여기서 잡았어요. 자, 보세요. IQ 스윙으로 가져가자. 39,200원에서 4만원에서 매수해라. 이날입니다. 이게 이날이에요. 이게 이날이에요.
시장 급락할 때 잡을 수 있는 종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시장 빠질 때마다 좋은 종목들을 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영업적인 멘트를 빼고도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얼른 연락을 달라.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같이 준비를 하면 분명히 또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다. 올라갈 때만 쫓아가는 것도 물론 올라갈 때도 사야 될 종목은 있지만 빠질 때 정말 매력 있는 단가에서 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업들, 좋은 종목들이 많다. 그럼 우린 저런 자리에서 사요. 우리는 뭐 모든 종목을 다 이런 자리에서 산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차트를 딱 놓고 봤을 때 지나고 나서 내가 사고 싶은 자리가 어디예요? 아, 이거 여기서 샀어도 이만큼 수익인데 이런 말 하죠. 그럼 여기 사면 되죠. 여기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과 조건들이 뭔지를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넉놓고 있지 말고.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제가 주말을 통해서 우리 VIP 회원님들께도 꾸준하게 강의를 좀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림텍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 추천드리면서도 호가창의 원리가 뭐고 호가창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얘가 지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췄는데 그거를 설명을 드리니까 매매를 다 직접 하시잖아요. 우리 회원님들도. 수익 보셨죠? 우리도 단타로 그때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가서 수익 보고 나온 겁니다. 드림텍. 보이시죠? 다 이렇게 수익을 보고 나왔다고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뭐 유튜브에서만 그냥 지나간 차트 가지고 여러분들 뭐 이게 어쩌니 저쩌니 그렇게 입에 발린 행동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수익 실현을 했어요. 저희도. 그러니까 회원님들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드림텍 전량 매도 쌓인 후에 바로 하락하는 거 보고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저 같은 초보는 놀랄 뿐입니다. 매도도 정확하게 하잖아요. 이게 더 못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호가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파세요. 그냥 분할이고 나발이고 다 팔으라고. 파니까 하락 VI가 바로 걸렸어요. 하락 VI가. 그렇죠. 이런 것도 패턴적인 것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서 넉넉히 감탄만 하지 말고 부러워만 하지 말고 오셔가지고 공부도 좀 하시고 주식 평생 하실 거 아닙니까? 정년 뭐 지금 정년이 지나신 분도 있고 안 지나신 분도 있지만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정년 지나고 나서 집에서 편하게 매매하시면서 한 달에 뭐 시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일할 때 기본금만큼만 벌으셔도 노후에 얼마나 여유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 제 목적은 그거거든요. 나중에 나이 먹고 노후에 주식하면서 남들보다 그래도 좀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노동력으로서 버는 게 아니라 이런 걸로 지식 싸움, 정보 싸움으로 내가 또 수익을 보고 싶다. 그래서 뭐 아직 제가 정년까지 한참 남았지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마무리하고 제가 추가적으로 또 한 번 영상을 녹화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요. 구독 빨리 지금 눌러주세요. 2번 누르지 마시고 한 번만 눌러주세요. 2번 누르면 구독 취소입니다. 자,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방을 운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무료방에 신경을 쓸 것들을 유료방에 유료 회원님들을 더 신경 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 어떤 무료방을 희망하시거나 유료 회원이 아닌 분들은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요.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 왜 VIP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놨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좋은 정보들을 드리고 더 좋은 우대를 해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저희가 노동력을 좀 이렇게 하면서 리서치도 하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방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종목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종목 상담은요. 이 자본시장 법률상에서 유사투자자문회사에서 종목 상담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감원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다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 상담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아래 이 번호로 이제 연락을 주실 분들은 VIP 가입 관련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늦다고 이거 뭐 번호가 아닌가? 혹은 뭐 읽고 싶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드림텍도 그렇고 지난번에 뭐 제일약품도 상한가도 갔었고 이럴 때 당시에도 굉장히 문의가 많았어요. 이제 직접 느끼시니까 감탄을 하시고 연락을 주시는 거겠죠. 어쨌든 문의가 정말 많아서 답변이 조금 느린 거지 이게 여러분들을 절대 무시하거나 묵인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빠르게 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VIP 가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이번으로 연락 많이 주시고요. 다음 주 시장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돼요. 좀 더 지금은 방향성을 좀 더 봐야 되는데, 이런 시장일수록 저는 뭐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한 대응 전략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여러분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또 저의 또 단타수장 전문가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히려 주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되시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 조금 더 길게 녹화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유익한 정보 전달이 좀 됐으면 좋겠고, 제가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것들은 한 편 더 녹화를 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